전산세무 2급 66회 온누리 기업 회사는 아이콕스 교재는 4266번입니다. 제조 도소매업을 무역업 영위하는 중소기업이고요. 자, 분계 우선은 회사는 아이콕스는 4266번입니다. 4266 바꾸시고요. 첫 번째 문제.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의 자동차세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네요. 보통예금으로 지급했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하면 보통예금의 감소. 보통예금 나가는 거죠. 대변의 보통예금. 차변의 트럭의 자동차세. 트럭의 자동차세는 세금과 공과입니다. 이때 원재료 운반에 사용하는 트럭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500번대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500번대를 사용합니다. 2월 1일날 0201 500번대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 500번대 세금과 공과 금액은 10만원. 대변에는 보통 예금 10만원이 되겠네요. 두 번째 문제. 2월 20일 전기말 세청상사에 대한 단기 대여금 2,000달러, 대여 시점에서는 달러당 900원, 2918, 180만원. 전기말의 단기 대여금은 차변에 180만원이었어요. 전기말 장부 금액. 근데 현재 시점에 2월 22일 날 보통예금으로 회수하죠. 2,000달러를 회수하는 거예요. 그럼 자, 단기 대여금 회수하니까 차변에 있던 단기 대여금 회수하면 차변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대변으로 가죠. 그죠? 대변의 세청상사 180. 그리고 달러당 2,000달러가 달러당 1,200. 240만큼. 그럼 60만큼은 이익 나죠? 그죠? 2월 22일 날 단기 대여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단기 대여금 세청상사 금액은 180이죠.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온다고요? 240만원 들어온다고. 240만원. 180만원짜리 단기 대여금을 회수하는데 이게 180만원이 2,000달러잖아요. 그죠? 2,000달러가 180이었었는데 환율이 변동했어요. 1,200원으로 달러당. 240만원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단기 대여금 180만원짜리를 회수하는데 240을 실질적으로 받은 거야. 그럼 대변에 60만원만큼 이익이 나요. 이 이익은 외환차익이라고 하죠. 외환차익. 3번. 판매부 사원 유재석의 급여 200만원에 대해서 급여 비용의 발생 급여 200이야. 급여. 그죠? 그리고 사회보험료 국민연금 10만원, 건강보험 8만원, 장교양보험 만원, 그리고 근로소득세 9만원, 지방소득세 9천원. 근로자부담분이죠. 이거만큼 뭐라 그래요? 근로자부담분. 소득을 지급할 때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양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차감했어. 그 차감한 건 예수금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28만 9천원 예수금. 예수금. 부채죠. 유동부채. 부채의 증가는 대변. 그래서 28만 9천원 빼고 171만 1천원만큼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2월 24일 날 차변에 급여 800번대 급여 금액은 2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171만 1천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세금 뗀 거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금 28만 9천원. 4번 부가가치세 1기 예정분에 대한 납부세액 미지급 세금으로 반영되어 있는 거 카드로 결제했네요.
그럼 일기 예정분에 대한 납부 세액이요. 부가가치세는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언제까지?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요. 또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요.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죠. 또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겁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때 3월 31일인데 이거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요 날짜에 정리분계를 해야 돼요. 정리분계. 그래서 정리분계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확인해 보면 돼요. 3월 31일자에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은 차변으로,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금은 대변으로. 일반적으로 부가세 예수금이 더 크면 대변에 차이가 나는데 요거만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는 거죠. 미지급 세금으로 분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미지급 세금을 2,055만 원이죠. 얘를 카드로 결제한 거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수수료가 1%가 나와요. 20만 5,500원. 이것까지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는 현재 시점에서 돈을 지급하는 게 아니죠. 부채죠. 그래서 미지급 금 계정 과목 쓰시면 돼요. 그래서 4월 25일날 대변부터 할까요? 미지급 금 우리카드 2,075만 5,500원인가 이거 다 합쳐서 미지급 세금은 대변에서 차변으로 2,055만 원. 잘못했다. 2,075만 5,500원. 그리고 나머지 20만 5,500원. 이 미지급 세금 카드의 1%는 수수료죠. 수수료 비용. 이때 수수료 비용은 800번대 수수료 비용, 판관비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뭐 미지급 금 또는 뭐 미지급 세금이라고, 죄송합니다. 미지급 비용도 가능하죠. 이거 그죠? 이렇게 하세요. 다섯 번째.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중간 배당을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배당을 받은 거죠. 그죠? 배당 받은 거. 4월 30일 날 배당 받았어요. 차변의 보통 예금 200만 원입니다. 배당 받은 거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배당금 수익을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오면 되는데, 오다 보면 누구를 만나요? 나쁜 친구를 만나. 누구? 딱 중간에 있네. 중간 배당금이야. 그럼 이제 살짝 고민한다고요. 배당금 수익인데 배당 받으면. 근데 여기 보니까 중간 배당이라고 돼 있으니까 중간 배당. 그러니까 배당. 그래서 여기까지 딱 오면 되는데 안 보고 오다가 눈이 좋아서 얘를 딱 봐. 중간 배당이네. 배당금 수익? 중간 배당? 뭘 쓸 거예요? 이거 쓰면 시험 또 보러 가는 거야. 중간 배당금이 아니라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고요. 중간 배당금은요, 배당을 받는 회사에서 회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간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배당금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야. 자본의 감소 계정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배당금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대변에 중간 배당금 쓰시면 안 돼요. 일반 전표 끝.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 메인 매출 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열어두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 6월 이렇게 열어두시고. 오, 날씨가 엄청 쌀쌀해졌죠. 저 아침에 조리원에서 6시 반 정도에 나왔는데 여기 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버스만 30분 기다렸어. 나하고 버스하고는 인연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30분 40분 뭐 감기 걸릴 것 같아요. 또 제 유튜브를 보고 또 공부한다는 학생이 또 그냥 알고는 있는데 자꾸 톡으로 쌤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막 이렇게 보내면 되게 가슴은 뿌듯하고 그런데 그래서 아침 일찍 아침에 우리 또 와이프님 또 다들 추석이라서 남편분들하고 있을 텐데 그래서 같이 있어주긴 해야 되는데 또 이것도 또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치고 빨리 빠지려고 자, 한 분이라도 또 열심히 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당연히 또 제 입장에서는 또 해드려야죠. 자, 메인 매출 전표 4월 1일자 시점이죠. 제품을 현금 판매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죠. 뭘 발행했는지 보시면 돼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발행했다라는 거죠. 그죠? 원래는 주식회사 성한한테 해야 되는데 주식회사 성한이 4월 1일 시점에서 사업자 등록은 4월 15일 날 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대표님한테 윤주원님에게 윤주원님의 주민번호로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윤주원님의 성명 하셔서 주민번호 이렇게 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시면 돼요.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유형은 10일 과세가 되죠. 매출하고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10일 과세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키죠.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에서 요 부분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현금 받았네요. 10일 과세가 되고요. 품목은 뭐 제품 정도가 되겠죠. 품목 전자제품. 공급가액은 2천만 원. 부가가치세는 200만 원. 거래처는 윤주원. 그리고 전자. 그리고 사모남 눌러도 되지만 사모남 누르면 이렇게 대변의 제품의 주가,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차변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현금 이렇게 처리하셔도 돼요. 근데 0 분계 없음 하고 이거 현금 받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분계 유형 키에 현금이라고 보이시죠? 1번 현금. 요거 분계하면 밑에 분계할 거 없음. 입금이라고 되죠. 대변에 제품의 주가, 부가세, 예수금이 분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자동으로 현금이 분계된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셔도 되고요. 이거 3호남 누르고 차변에 현금 이거 해도 똑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 1현금 누르나 같은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 3호남 누르고 차변에 현금으로 분계하나 아니면 1현금 눌러서 입금 키스나 같은 거라고요.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요.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죠.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번에 표시가 될 겁니다. 2,000과 200이 더 늘어날 거예요. 볼까요?
조회 누르면 4742빵빵 47420이었죠. 조회 누르면 4942빵빵 49420 11 과세입니다. 2번 로컬 A씨에 의해서 무한상사의 제품을 1억에 공급하고 와우. 자, 로컬 A씨에 의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입니다. 11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이고요. 로컬 A씨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유형 몇 번 쓰죠? 12 영세를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영세율 구분 조금 있다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3번을 선택해 줄 거예요. 대금은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받기로 했다. 되게 긴데. 두 자료 줄여볼까? 뭐요? 외상이죠. 그죠?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로컬 A씨에 의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는 영세율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12 영세 4월 2일날 0402 12 영세 제품 1억 거래처는 무한 상사 그리고 전자 그리고 영세율 구분은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거의 대부분 전산세무 2급에서는요 16 수출 있죠. 직수출은 1번 12 영세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는 3번 선택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와 거의. 뭐 세무 1급에서는 조금 바뀔 수 있지만 세무 2급에서는 항상 거의 직수출 16 수출 12 영세 요거만 나와요. 자, 그리고 얘도 대금은 다음 달 말일에 받기로 했으니까 거의 분계는 3호남 누르면 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은 안 나오죠. 차변에 돈 아직 못 받았으니까 외상이잖아요. 외상 매출금 요렇게 뭐래니 외상 매출금 요렇게 하셔도 되고 분계를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그러면 요 키를 사용하셔도 돼요. 이 외상 기금 분계 끝. 3호남 누르면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에는 3 눌러서 외상 매출금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를 이 외상 키를 누르면 분계는 끝난다고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대변의 제품 매출입니다. 그러면 12 영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될 거냐? 12 영세는 영세율이죠. 매출 쪽이야 이쪽이.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죠. 5번에 표시돼요. 12 영세는 5번이고요. 영세율 기타는 16 수출입니다. 얘는 5번은 12 영세, 6번은 16 수출. 그러면 지금은 12 영세니까 여기에 1000만원, 영세율이니까 여긴 0이죠. 여기가 1000만원만큼 더 늘어나겠네요. 1억만큼 늘어나겠네요. 그죠? 1억이었죠. 4월 3일날 매일 매출점표 계속 볼게요. 4월 3일. 4월 3일은 알파상사로부터 원재료를 외상으로 매입했어요. 자, 우선 매입했대요. 그리고 증빙이 뭔지 볼까요? 전자 세금 계산서를 수취합니다.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러면 매입세 불공제 사유가 아닌 이상 일반 매입세금 계산서는 50일 과세로 입력하죠. 그래서 50일 과세. 그리고 외상으로 매입했네요. 매입 매출점표 가셔서 유형은 50일 과세. 품목은 원재료. 수량하고 단가가 있네요. 수량은 1250개, 단가는 16,000원, 공급가액은 2,000, 부가가치세는 200이 됩니다. 거래처는 알파상사,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1, 그리고 3호납.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과 원재료,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외상이잖아요. 대변에 외상 매입금 계정 과목 나올 거죠. 그러면 이 외상 키를 누르시면 이 누를게요. 이렇게 분계는 자동으로 세팅. 차변에 부가세 대금과 원재료, 대변에는 외상 매입금. 뭘 하셔도 상관없고요. 자,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죠. 그리고 원재료를 매입했어. 자, 원재료를 매입했어.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원재료를 매입했대요. 원재료 감가상각자산이 아니야. 그죠? 감가상각자산이 아닌데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10번에 표시가 됩니다. 10번에. 그래서 여기에 351050, 35105였죠. 조회 누를게요. 371050, 37105. 이렇게 2천만 원과 200만 원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4번. 공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는 취득 원가가 200이고요. 취득 원가가 200. 취득 원가가 200이고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짜리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120짜리야. 그러면 취득 원가 200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120을 뺀 금액. 그 회계에서는 요 데이터만 가지고 표시를 해주죠. 그런데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데이터,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이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라 그래 이거? 뭐라 그래?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이 데이터는 표시해 주는 게 아니죠.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만 표시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럼 알아서 장부가액은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뺀 금액이 장부가액이다. 80만 원짜리죠. 80만 원짜리 얼마에 팔아요? 60만 원에 팔잖아. 그죠? 60만 원에 판다고. 요게 처분가액이야. 처분가액 60만 원이에요. 그럼 봐봐요. 80만 원짜리를요. 기계장치를 60만 원에 팔았어. 여러분들 그 80만 원짜리를 60에 팔았어요. 20만큼 어떻게 돼요? 손해죠? 그죠? 손해는 비용이니까 어느 쪽에 분계돼야 돼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 그죠? 차변. 그럼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거냐? 기계장치는 무슨 자산에 해당해요? 기계장치는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사용하고요. 그죠? 영업활동 무슨 자산? 유형 자산이죠. 그래서 지금 유형 자산을 매각한 거잖아요. 그거를 회계에서는 처분이라는 표현을 써요. 유형 자산을 처분해서 손해 난 거죠. 손실이 난 거야. 계정 과목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불러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어떤 계정 과목 쓴다고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그래서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을 쓸 겁니다. 그러면 매매추점표 요게 4번이 전산 세무 2급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이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데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이 있으시죠? 전산회계 1급 정도 수준에서는 요게 전산회계 1급에서 나와요. 근데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분계를 하시면 잘 못 하시더라고요. 잘 못 하시더라고. 가끔가다 헷갈리기도 하고. 자, 그래서 명확하게 천천히 할게요. 매입매출 전표 4월 30일 날 얼마에 매각한 거냐면 60만 원 부가세 별도 60만 원에 매각한 거야.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유형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죠. 다시 매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했어요. 유형은 몇 번이 된다고요? 10일 과세가 된다고요. 매입매출 전표 4월 30일 날 유형은 10일 과세입니다. 10일 과세.
기계 금액은 60만 원. 엔터 치면 부가세 6만 원. 거래처는 세무 상사 그리고 전자세금 1 그리고 3호납 누르면 여기 잘 봐야 돼요. 3호납 누르면 분계가 어떻게 세팅되죠? 대변에 매출한 거니까 부가세 예수금 6만 원과 대변에 제품 매출 60만 원이 세팅돼요.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6만 원과 제품 매출 60만 원이 세팅됩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판 게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 제품 매출이 아니잖아. 계정 과목이. 바꿔야죠. 첫 번째 원. 제품 매출을 뭘 팔았어? 지금 우리 기계 장치로 팔았죠. 기계 장치로 바꾸셔야 돼요. 2. 기계 장치가 60만 원이 아니라 취득 원가 얼마예요? 취득 원가. 요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유형자산을 팔았으면 기계장치는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200만 원 보내줘야 되고요. 그것만으로 끝내면 안 되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대변에 있어요. 얘는 어느 쪽으로 보내줘야 돼요? 차변으로 보내주는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계장치 취득원가 200만 원.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은 차변으로 206번에 대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액 플러스 1 207번. 여러분들은 감가 뭐 이렇게 치시고 기계장치 확인하셔서 207번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플러스 1이니까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은 120입니다. 그리고 돈을 받아야죠. 돈 받는데 돈은 이거 받는 거잖아. 이거 66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근데 66만 원 받을 건데 외상이래요. 거기다가 외상이라고 해서 외상 매출금 쓰면 안 되죠. 그죠? 유형 자산을 처분하고 외상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 게 아니니까 미수금이라는 채권 계정 과목 쓰셔야 돼요. 66만 원. 그럼 보세요.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마이너스로 20만큼 나요. 이건 손해야, 손해. 비용, 차변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한다고요. 유형, 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매출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부가세 신고서에 10일 과세죠. 10일 과세는 여기죠. 1번에 여기에 60만 원과 6만 원이 더 늘어날 겁니다. 조회 누를게요. 494 이빵빵에서 60만 원 더 늘어났죠. 494 8빵빵. 여기도 6만 원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5월 31일 당사는 라디오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을 취득했다는 건 구입했죠. 그죠? 그럼 봐봐 이거 취득하면 세금계산 수치. 우리 증빙을 발행하면 매각, 발행하면 매출이고요. 증빙을 수치하면 매입이죠. 그래서 지금 전자세금 수치했잖아요. 매입하고 전자세금 수치. 매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치.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수치죠. 전자세금계산서. 그러면 유형은 몇 번 쓴다고요? 50일 과세를 사용하죠.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상표권을 구입하고 그리고 돈은 대가로 주식을 발행해 줬네요. 그러면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뭐가 늘어나면 돼요? 자본금이 액면가액만큼 자본금이 늘어나면 되죠. 5,000주 곱하기 주당 1,500. 그죠? 주식의 시가 요게 자산의 공정가치. 주식 상표권 지금 1,000만 원짜리죠. 그죠?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 공급가액은 1,000만 원에 취득하는 거예요. 1,000만 원에 매입 매출 전표에 5월 31일 날 50일 과세. 상표권 상표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합니다. 1,000만 원.
부가가치세 100만 원. 거래처는 라디오, 스타, 그리고 전자, 그리고 3. 그럼 이제 원재료를 뭐라고 바꿔야 돼요? 상표권이라는 무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차변에 분기하고요. 대변에 자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만큼 늘어나야 돼요. 자본금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입니다. 1,500주 곱하기 5,000원만큼 750만 원만큼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대변의 자본금은 750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하면 돼요? 대변 차이 나는 거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분기하죠.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는 지금 매입이잖아요. 부가가치세 법상 세금계산서 받았고, 세금계산서 받으면 매입세액 쪽에 여기죠. 그죠? 그럼 얘가 일반 매입에 표시가 될 거냐, 고정자산 매입에 표시가 될 거냐. 지금은 계속해서 일반 매입이었죠. 그죠?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 대상 설비자산,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등 유형자산, 그리고 무형자산은 상각이라고 하죠. 감가상각하고 똑같은 거야. 개념은. 그래서 고정자산, 감가상각 대상자산 또는 상각 자산들이죠. 유무형 자산들. 유형자산, 무형자산,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유무형 자산을 고정자산이라 그래요. 그 자산을 취득하면 10번이 아니라 11번에 표시가 됩니다. 유무형 자산들 있죠. 감가상각 대상 유무형 자산들. 여기에 11번에 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 3번 할게요. 문제 3번. 문제 3번은 당사는 원재료인 수산물을 가공해서 통조림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중소기업이고요. 다음의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 확정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자, 뭐만 하라고 했냐면 우선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제조업이야. 요거 확인. 그리고 법인 중소기업이야. 제조, 법인, 중소기업은요. 의제 매입세액 세율이 몇 분의 몇이죠? 104분의 4죠. 그죠? 요걸 확인하셔야 돼요. 우선 104분의 4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이다. 법인, 중소, 제조기업 104분의 4. 거의 대부분 의제 매입세 나오면 104분의 4예요. 그래서 뭐 음식점업 나오는 경우는 106분의 6과 108분의 8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이제 법인 음식점업은 106분의 6이거든요. 106분의 6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그리고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인데 요게 과세표준 금액이 좀 작으면 109분의 9 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고 102분의 2는 대기업들. 근데 시험에서는 보통 제조 중소기업 어떻게 104분의 4. 104분의 4.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인데 일기 확정이야. 일기 확정 때는 의제 매입세 한도 계산까지 해야 돼요. 한도 계산. 그래서 뭐만 작성하는 거냐면요.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는 문제예요, 이거.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자, 다른 거 무시하고 직접 입력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직접 입력할 겁니다. 매입 일자는 2018년 4월 7일 연어.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 연어를 샀어요. 연어. 그래서 연어를 사면 연어 원재료 연어는 1,200만 원. 연어 가지고 뭐 제품을 만들 거예요. 제품을. 그러면 대변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외상 매입 금이 된다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보세요? 연어를 언제 샀냐면 4월 7일 날 샀거든요. 이때 증빙이 뭐라고 돼 있어요? 계산서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유형은 뭐가 되냐? 매입하고 계산서 수치하면 유형은 53면세가 됩니다. 53면세. 정확하게는 이 데이터가 4월 7일 시점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는 게 맞죠. 이렇게. 그래서 매입하고 계산서 수치했다. 유형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53 면세라고 되어 있고요. 분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차변에 이게 지금 현금이니까 차변의 현금, 차변의 현금이라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으로 분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1200이라고 되어 있는 거라고. 면세로 원재료 1200. 그러면 원재료 1200을 원재료 1200. 얘는 부가가치세법상 여러분 매입세 공제라는 건 뭐냐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어야 돼. 그죠? 부담했어야 된다고요. 부담. 근데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면세잖아. 애초에 부가세 부담 안 했어요. 부가세 대급금이 없잖아. 부가세 대급금이 없잖아. 우리 매입세 공제라는 건 이렇게 된다고요. 1200 입력하고요. 여기에 120이 나와. 120.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차변의 원재료 50일 과세면 원재료 1200이고요. 120이 뭐가 되는 거야? 부가세 대급금이 된다고. 120 이렇게. 대변에 돈 나가고 또 외상이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라는 건 그 물건 금액의 10% 있죠? 이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거야. 다시 돌려주는 거. 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선은 원재를 사기 위해서 내야 돼. 내고 세금 계산서 받으면 120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단 말이야. 사업자는. 냈다가 다시 돌려줄 수 있어. 잠시만요. 자, 의제 매입세 공제.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는 우선은 의제 매입세액은 면세 농산물 매입가액의 공제율만큼이고요. 면세 농산물이라는 건 순수한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대 비용은 제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무슨 얘기냐면 원재료를 만약에 1200만 원에 사요. 원재료 1200. 근데 원재료에 대한 운반비 있죠? 원재료에 대한 운반비가 100만 원이야. 그럼 그 원재료에 대한 운반비 100만 원은 뭐라고 처리해요? 얘도 원재료라고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원재료가 1300이 되는 거죠. 의제 매입세액은 그러면 원재료 1300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원재료 매입가액은 1200이라고요. 그래서 이 1200을 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제율은 자, 음식점업은 법인은 106분의 6이고 개인은 108분의 8. 과세 표준이 2억 이하면 그 개인 사업자는 109분의 9입니다. 그리고 과세 유용 장소 나이트 단란주점 그리고 중소 개인 사업자는 104분의 4야. 그래서 우리 보통 104분의 4로 할 거예요. 그죠? 예정 때는 면세농산물 매입가액의 공제율 의제 매입세 공제받으면 되고요. 확정된 정산합니다. 그래서 해당 과세기간 한도액 범위 내에서 공제 대상 금액 곱하기 공제율에서 이미 예정 때 매입세 공제받은 금액은 빼게 될 거고요. 법인의 의제 매입세 공제 한도는 과세 표준의 35%입니다. 35%. 그죠? 요거는 이제 65회 이론에서 나왔던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 의제 매입세과 관련한 뭐 문제 풀었었으니까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해 보도록 하는데 얘는 그냥 또 얘도 단순히 뭐냐면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을 보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저는 오늘 추석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대전에 계시거든요. 대전에서 올라는 오셨는데 저희는 못 보러 오세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 손주 봐야 되는데 못 보고 계셔. 우리 저기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있잖아요. 그거 371 이거 지키신다고 우리 또
외숙모님께서 돌아가셔서 그래서 외숙모님 거기 갔다 오시니라고 그래서 그런데 갔다 오면 그런데 갔다 오면 이제 어른들은 뭐 3, 7일 동안은 그런데 갔다 오신 분들은 애기 못 보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거를 지키시니라고 오셨는데 아들 오랜만에 아버지는 한 반년 넘었는데 뭐 어머니는 가끔 그래도 좀 더 뭐 한 2달에 한 번씩 뵈니까 아버지는 한 반년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못 뵙고 있어. 그래서 아니 무슨 또 어른들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애기는 몰라도 나는 뭐 그냥 얼굴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상의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아무튼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는 자, 이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떻게 부속 명세서에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클릭을 해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이렇게 클릭하고 조회 기간은 4월 7일자에 매입한 거잖아요. 그러면 4월부터 04, 06 그리고 공급자는 누구였냐면 연어산업이었죠. F2 눌러서 연어. 연어 먹고 싶다. 연어. 연어. 자, 연어. 그리고 취득일자는 2018년 04, 07이고요. 그리고 계산서 수취했죠. 그죠? 그리고 물품명은 연어. 수량은 100개. 매입가액은 1200. 엔터 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나와. 그럼 우리가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죠? 대부분 이거요. 거의. 그래서 104분의 4. 그러면 461538만큼. 자, 보세요.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입세액이라는 건 낸 거 돌려주는 거거든요. 낸 거. 근데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건요. 연어 산업에서 연어를 사와서 이걸 가지고 뭐 연어 통조림을 만들던 뭐 이런 걸 만들어. 그럼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잖아요. 면세로 구입해 와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시키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면세 매입한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봐주는 제도가 의제매입세액이라고요. 의제매입세액. 보통 이제 환수효과랑 누적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우리는 몰라도 되고 그냥 의제매입세액 461538만큼을 매입세액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매입세액은 개정하면 뭐야? 빨리 대답 하나 둘 셋 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이죠. 그죠? 부가세금 차변에 분계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만큼 내지 않았지만 부가세 대급금으로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때 의제 매입세 탭은 여기야. 여기 쓰시면 면세농산물 여기 아니에요. 면세농산물 등 여기에 쓰시면 돼. 그냥 탭 열려 있는데 괜히 이거 그래서 여기는 뭐지 하고 눌러갖고선 여기다 하지 마. 여기다 하세요. 면세농산물. 그럼 자 우선은 제일 먼저 이렇게 한도 계산하는 거예요. 한도. 그럼 한도는요. 예정 때 보니까 1기 예정 때 과표는 2,400이고요. 1기 확정 때 과세 표준은 2,800입니다. 그러면 예정분 2,400 그리고 확정분 2,800 합치면 과세 표준은 5,200. 이 금액의 35%를 한도로 의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5,200에 35%면 얼마 나와요? 한도액 1,822 의제 매입세 한도예요. 그러면 의제 매입액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1,200밖에 없었잖아. 그죠? 한도 1,820인데 1,200까지. 자, 한도가 1,820인데 의제 매입세액 한도는 매입액 1,820까지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단기 매입액 얘는 지금 예정 때는 없고 확정 때만 1,200 있죠. 그죠? 1,200만큼 있다고. 그럼 한도 내에 있는 거죠. 그럼 1,200만큼 둘 중 작은 게 미니멈 여기죠. 공제 대상 A, B 둘 중 작은 거는 1,200. 그럼 1,200
곱하기 104분의 4. 그게 얼마가 돼요? C 공제대상 금액 461538이 된다고요. 461538. 요거만큼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나? 이미 공제받은 금액 없죠. 그죠? 잠시만. 그래서 요 금액만큼을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461538만큼 의제매입세 공제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의제매입세 461538만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요거만큼 공제를 받을 거고 461538 저장 누르고 자 부가가치 신고서의 반영까지 해볼게요.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 끝이야. 여기까지 지금 시험은. 왜냐하면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근데 부가가치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는 만약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만 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시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월부터 몇 월? 4월부터 6월 조회만 하시면 돼요. 아니요 눌러야 기존에 저장된 데이터 말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입력한 것까지 같이 들어올 거고요. 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보이시죠? 14번 1200에 104분의 4만큼 461538. 14번은 여기죠. 그죠? 이 금액이 의제매입세 여기 있네. 1200에 461538. 요거만큼이 요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461538.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작성까지 하고 부가가치 신고서 반영까지 봤어요. 저는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계속해서 2기 확정 부가가치 신고서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와 있고요. 잘 봐요. 이런 것도 잘 읽어야 돼. 우리는 회계를 못하는 게 아니라 국어를 못하는 거라고.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2기 확정 과세기간의 거래는 주어진 자료뿐이고요. 부가세 이외의 부속서류 작성 및 매입매출연표 수정 및 입력은 생략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예요. 되게 문제가 뭐랄까 되게 단순해요. 지금 여기 이 회차는 66회차는 문제가 되게 뭔가 딱 알기만 하면 되는 한국세무사회가 문제가 어려운 게 실질적으로 막 되게 어려운 거 내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가 너무 뭐랄까 문제 이외 그러니까 지식적인 이외의 문제들을 그런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문제 지금까지 나온 문제들은 딱 그냥 그 단순한 지식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거고 딱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한국세무사의 시험이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조금 계속해서 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입니다. 간절한 바람.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정 신고서죠. 확정 신고서를 먼저 열게요. 부가가치세 4월부터 6월이 아니라 10월부터 12월. 아무것도 없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 여기 넣어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매입매출연표 뭐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넣어보라는 얘기죠. 그럼 봐봐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고요. 확정신고기간분에 대한 사항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예정신고 누락분은 직수출 매출이죠. 예정신고 누락분 여기죠. 7번 7번은 여기 있어요. 7번 영세율 그리고 직수출은 기타니까 35번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금액 여기에 얼마 입력하는 거예요? 3천만원 영세율. 그리고 두 번째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사업용 신용카드 일반 매입 550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500에 50만 원이 될 겁니다. 요게 예정 때 누락됐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2번인데 자 봐봐요. 지금 예정 누락분을 입력했더니 3천만큼 누락한 부분들이 여기 예정 누락분을 이렇게 들어온 거야.
그죠? 예정 누락분. 자, 매입도 예정 누락분은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500과 50이고 일반 매입입니다. 그래서 일반 매입 신용카드죠.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 지금 일반 매입 신용카드 수령금액 합계표 여기 500에 50을 입력하는. 그러면 이 500과 50만큼이 어디로? 예정 누락분으로 500과 50이 이렇게 각각 들어가는 거죠. 반영되는 거야. 자, 예정 누락분은 이렇게 반영하시면 되고요. 봐봐, 여기다 하는 거예요. 예정 누락분. 그럼 알아서 7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12번 매입 누락분은 이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정 누락분들. 확정 신고 기간분에 대한 매출액 확정 신고. 세금 계산서 매출액 1,500인데 얘는 잘 봐요. 또 예정 아니야. 얘 확정이야. 여기다 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매출 중 종이 세금 계산서가 1,000만 원이 있대요. 법인은 의무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대요. 우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은 한 거죠. 그죠?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한 거야. 그래서 1,500만큼을 여기 이렇게 입력. 1,500. 엔터 치면 부가세는 150이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에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 있죠? 요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겁니다.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전에는 미발급으로 봤었는데 그래도 발급은 한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공급가액의 1%를 종이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 법인이 가산세를 부과해요. 보통은 이제 1% 쪽에 있는 지연 발급 쪽에 넣어놨는데 이거 뭐 미발급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한국세무사의 답안에서 나왔거든요. 자, 아무튼 그때 가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1,500에 150. 세금계산서 매입에 고정자산 매입 없대요. 그러면 일반 매입에 들어가면 되죠. 여기에 세금계산서 받은 건 다 우선은 여기에 집어넣어요. 매입세 공제가 됐든 안 됐든. 일반 매입이니까 10번에 표시될 거예요. 고정자산 매입은 11번에 표시됩니다. 일반 매입은 10번에 표시돼요. 1,000만 원과 100만 원. 이 중에 접대비가 300이 있대요. 접대비가 300. 접대비 300은 매입세 공제 안 되잖아. 그럼 봐봐요. 300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700과 70만 원만 되는 거거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죠? 1,000만 원 우선 다 집어넣고 100만 원. 이 중에 300은 밑에서 빼는 거죠.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근데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16번은 어디? 여기에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반영되는 금액이 되는 거고요. 실제 여기도 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16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49번 있죠? 여기에 입력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여기와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300에 엔터 치면 이렇게 표시되죠. 30. 요거만큼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죠. 매입매출전표에 이렇게 입력했으면 이제 가산세 계산을 해야 돼요. 가산세. 그래서 가산세 금방 아까 전에 무슨 가산세 있었는데 얘는 가산세. 우선 첫 번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았죠. 그죠? 그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1% 가산세가 부과가 돼요. 그래서 여기 1%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지연 발급 등 여기에 입력하셔도 답이고요. 그리고 미발급 등 여기에 1%로 해서 가산세를 부과해도 답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산세 지연 발급 등 여기에 가산세 입력하도록 할게요. 한국세무사의 답안은 여기서도 나왔지만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부분이
요거 종이 세금 계산서. 근데 요거를 요렇게 해도 답이라고요. 1000만 원에 이렇게 해도 답이었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할게요. 1000만 원에 1%, 10만 원. 가산세.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 안 하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죠.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입니다.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공급가액의 1%. 공급가액의 1%. 이렇게 종이세금 계산서 발급. 자, 두 번째 종이세금서. 그다음 뭐 해야 되지?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제 신고불성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요렇게 외우시라고 했죠. 그럼 봐봐요. 미납세액이요? 매출세액하고 매입세액 비교해서 매출세액이 더 큰 경우가 미납세액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매출세액 이 문제는 자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면 얘 있죠? 직수출. 얘는 매출세액이 얼마인데요? 매출세액이 0이죠? 그죠? 매출세액 0. 누락한 거 0. 그리고 얘는 매입세액이잖아. 두 번째 거는 매입세액이잖아요. 그죠? 매입세액 50만 원이죠. 그럼 매출세액은 0인데 매입세액이 50이면 환급액이 나오잖아요. 그죠? 미납세액은 없네? 환급액이 나온 거니까. 미환급세액은 있는데 미납세액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미납세액은. 그럼 봐봐요. 다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미납세액이에요. 이 금액 곱하기 10%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계산식이 되는데 미납세액이 없다고요. 환급세액이니까 이게 50만 원. 그죠? 매출세액이 더 커야 되는데 매입세액이 더 크니까 환급세액이야. 즉 납부해서 해야 할 세금은 없다고요. 그러므로 매출세액이 양의 금액이 되지 않는 이상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어요. 그러면 납부불성실 가산세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요. 곱하기 10,000분의 3 곱하기 경과일수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비교해서 매입세액이 더 크단 말이에요. 미납세가 없다고. 그럼 신고불성실 가산세도 없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없어요. 그러면 뭐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 과세표준은 있잖아. 여기 예정신고 누락 안 한 거. 얘는 우선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종이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고 그래서 1% 가산세 부과했던 거고 그 다음에는 얘는 잘못한 거 없고요.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해서 직수출한 요 부분 영세율 과세표준이죠. 이거 가산세는 공급가액에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래서 공급가액은 3,000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6개월 이내 50% 감면. 요렇게 들어간다고. 그럼 얼마 이거? 75,000원인가?
감면은 누구야? 감면은 감면 7만 5천 원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개네요. 가산세는 자, 신고불성실 가산세 69번 없고요. 납부불성실 가산세 71번 없고요. 영세율 과세 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있죠. 영세율 과세 표준 3천만 원에 0.5% 곱하기 50% 감면, 그러니까 15만 원에 50% 감면하면 7만 5천 원이 됩니다. 가산세는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자, 그리고 문제 4번 결산할게요. 문제 4번 결산 저장할게요. 하고 결산 자료 입력. 뭐 이런 얘기들 있는 거야? 결산 자료. 자, 문제 1번 정기 구독지 구독료 어쩌고 저쩌고 수동, 현금과 부족 수동, 그리고 재평가 유형 자산의 재평가 손익 수동, 그리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자동. 여기까지가 결산. 그리고 얘는 이익 처분이죠. 따로 하는 거야. 그러면 1, 2, 3번 수동 결산. 수동 결산 1, 2, 3번. 자동 결산 4번. 그리고 전표 추가.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작성하는 거예요. 따로. 자, 그러면 수동 결산부터 볼게요. 수동 결산은 일반 전표에 하는 거죠. 일반 전표. 12월 31일. 자, 그래서 생산부서에서 월간 기술지를 6개월 정기 구독했대요. 근데 구독을 12월 1일부터 했어.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그러면 비용을 처리할 때는 지금 기간으로 봤을 때 여기 2018년도고요. 여기 2019년도야. 그럼 비용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비용을 집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2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비용이잖아요. 이때 올해 발생하는 비용, 자 봐봐요. 올해 12월 1일부터 발생해서 내년 19년 5월 31일까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안에 걸려지는 비용은 이만큼이죠. 이거만큼은 비용 처리가 돼야 된다고. 이거만큼은. 그럼 나머지 부분은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내년 비용을 올해 선급한 거야.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월간 기술지 구독료, 계정값은 뭐요? 책, 구독, 도서, 인쇄비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요. 도서, 인쇄비. 요 부분은요. 요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지급했는데 요 부분은 내년 도서 인쇄비를 현재 시점에서 먼저 지급한 거죠. 선급금 친척 계정 과목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 계정 과목 쓴다고요. 먼저 지급한 거. 그래서 지금 다 합쳐서 얼마냐면 90만 원인데 6개월이면 한 달에 15만 원씩이잖아요. 그죠? 한 달치 15만 원치는 도서 인쇄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한 달치 15만 원 올해 도서 인쇄비가 돼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90에서 15만 원 뺀 금액 75만 원은 선급 비용이 돼야 돼요. 75만 원은 선급 비용이 돼야 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했다고요? 근데 전액 지급하고 12월 1일 날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얘가 더 쉬워. 왜냐면
이 날짜 가면 12월 1일자에 가서 보시면요. 회계 처리한 게 선급 비용 계정 과목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자 1개월치 있죠? 1개월치 6개월 중 1개월분 15만원 6개월 중 1개월분은 올해 뭐가 돼야 된다고? 도서, 인쇄, 비가 돼야 되고요. 나머지 5개월어치는요. 올해 줬지만 지금 줬지만 내년 거 준 거라니까. 선급금 친척 계정 과목 뭐요? 선급 비용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도서 인쇄비는 얼마가 돼요? 15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선급 비용은 65만 원이 돼야 된다고. 75만 원이 선급 비용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해놨어요? 선급 비용을 90이라고 잡았잖아. 그게 어떻게 할까 생각해봐. 선급 비용은 75만 원. 그리고 15만 원이 도서 인쇄비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회사가 다 선급 비용이라고 90을 다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생각해봐. 하고 있어 생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15만 원만큼은 뭐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도서, 인쇄, 비가 되게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올해 발생한 비용만큼. 그러니까 그것만큼 도서, 인쇄, 비로 처리하는 거고. 그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15만 원만큼 도서, 인쇄비가 되면 되고요. 선급 비용은 90이 아니라 얼마가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75만 원만큼 되게 만들려면 선급 비용을 15만 원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줘야죠. 그럼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건데요? 차변의 도서 인쇄비 15만 원, 대변의 선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처리하면 도서 인쇄비가 15만 원 생기는 거고 선급 비용은 90에서 15만 원 뺀 75만 원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 차변의 도서 인쇄비 500번대 도서 인쇄비 15만 원, 대변의 선급 비용 15만 원. 2번 현금 과부족 확인한 결과 출장비 지급을 누락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요거 어떻게 보시냐면요. 얘가 지금 출장비 지급을 누락한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다라는 걸 우선 알아. 근데 출장비 현금 과부족 30만 원에 대한 확인한 결과 얘가 출장비 지급을 누락한 거다. 그럼 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선은 얘는 해당 거래일의 분계를 수정하는 거구나. 그럼 뭐 어렵지 않네요. 해당 거래일의 분계를 가서 보시면 되죠. 그죠? 해당 거래일에 현금과 부족 있죠? 언젠지가 안 나와 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정별 원장 같은 데 가서 조회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정별 원장 컨트롤 F 현금 과 1월 1일부터 12월 31일 F2 눌러서 현금과 뭐 학계장의 시산표 가도 찾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현금과 부족 12월 3일자에 있다는 거야. 또는 합잔 가셔서 12월 31일 조회하셔서 컨트롤 F 눌러서요. 현금 과 부족 찾으면 여기 있어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돼. 그러면 12월 3일자죠. 그럼 일반 전표 12월 3일자에 들어가셔서 얘는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뭐라고 나와 있냐 분명히 해당 거래일의 분계를 수정하시오 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12월 3일 이 시점의 분계를 여기가 현금 과부족이 아니라 뭐라고 바꾸면 돼요? 출장비니까 다이렉트로 여비 교통비, 영업부니까 800번대 여비 교통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경우 기말에 12월 31일 날 현금과 부족을 차변에서 대변으로 처리하면서 12월 31일 날 차변에서 대변으로 현금과 부족 30만 원
그러면서 기말 결산 분계 사항에 따라서 대변에 보냈다고 할게요. 해놓고 그거 임차료 얘는 그거 여비교통비 30이다. 현금 과부족 30. 이렇게 12월 31일 날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분계했으면 안 된다고요. 왜냐면 여기서 분명히 지시사항이 해당 거래일의 분계를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금 과부족을 여비교통비로 그냥 수정만 하시면 된다고요. 얘를. 오케이. 3번. 유형자산의 평가는 평가하지 않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는 재평가 모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유형자산의 평가,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그래서 재평가 모형으로 평가라고 했죠. 그러면 유형자산을 평가한 금액으로 이제 재평가를 할 거예요. 이때 이 재평가할 때도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긴 해요. 사실은. 근데 얘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우선 이 문제는 얘는 평가만 먼저 하면 되거든요. 아싸, 파리 잡았다. 아이, 날라갔네. 저 파리 이제 금방 죽을 거야. 나한테도 잡히다니. 토지가 4억 5,500이었어요. 처음에 샀을 때. 근데 현재 시점에 한번 토지를 감정평가했더니 6억이 된 거야. 그럼 토지 재평가로 인해서 1억 4,500만큼 늘어나야죠. 그죠? 12월 31일 날 차변의 토지 1억 4,500. 대변의 재평가 차익. 잘 봐야 돼 이거 재평가 차익. 이거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냐면요. 자, 재평가 차익과 재평가 이익이 있잖아. 토지 재평가,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한 재평가 이익은요. 요거는 900번대 영업의 수익이거든요. 요거 재평가 차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재평가 차익은 요걸로 처리할 거야.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토지 재평가도 그러면 이거 어떤 분계랑 여러분 비슷하게 보면 돼요. 매도 가능 증권이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했을 때 매도 가능 증권 차변에 쓰고 대변에 뭐라 그래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부르죠. 이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이익인데 이익 아닌 이익 같은 너. 예고 안 하고 훅 들어가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라고 하죠. 이익은 이익이지만 손익계산서에 지금 보고하지 않는 미실현 보유손익 이런 것들을 기타 포괄손익 누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재평가 차익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에 해당합니다. 1억 4,500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손익계산서가 아니라 재무상태표에서 볼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기타 포괄손익 누계. 두 개 있네. 재평가 차익. 300번째 쓰셔야 된다고 이거? 여기 들어오려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얘도 기타 포괄 손익 누계였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요거 재평가 차익. 이거 몇 번째 쓴다고요? 토지 재평가 300번째 써. 이렇게 단순하게 재평가만 나오면 지금 재평가 처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아. 근데 이제 재평가 손실 나오고 막 이익 나오고 그러면 조금 까다로워요. 그건 아마 뒤쪽에 가면 있을 거야. 지금은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선 처음 재평가 한 겁니다. 처음 재평가 한 거 기타 포괄 손익 누계로 재평가 차익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계속해서 기말 결산 자동 결산상 나 3개 다 했나 이거? 자동 결산상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 충당금 1% 설정한다라고 돼 있죠. 여기 보니까 1, 2중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결산 자료 입력하는 것과 이렇게 수동 결산을 자동으로 하는 것. 굳이 수동 결산 자동으로 하지 않을게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은 자동 결산 사항이죠. 결산 자료 입력하셔서 1월부터 12월. 그래서 대손 삼각키 있죠. 이거 클릭하셔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
우리 대손충당금 1% 확인하시고, 그럼 나머지 금액 있죠? 나머지 금액은 이렇게 지우고 외상매출인가 받으러움에 대해서만 1735023 그리고 126만 원 결산 반영 누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이렇게 설정해요. 합계잔액 시산표 있죠? 제가 지금 그 자동으로 분기한 것에 대한 그 계산을 순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합계잔액 시산표 12월 31일 날 가셔서요. 이렇게 처리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외상매출금 잔액 있죠? 2억 6,350만 2,300 곱하기 1% 곱하기 1%. 그 금액 나오잖아요. 그 금액 나온 금액에 대손충당금 바로 밑에 있죠. 이 금액을 뺀 금액. 받으러움도 마찬가지로 2억 3,700의 1%. 금액 나오잖아. 그러면 받으러움 바로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111만 원 뺀 금액이 외상매출과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금액이에요.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자, 외상매출금 263502 3빵빵 곱하기 1% 0.01 그러면 263만 5천 263만 5천 23원이야. 여기서 빼기 뭘 뺄 거라고?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있는 90만 원을 뺄 거라고요. 90만 원. 빼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73만 5천 24원. 1735023. 아까 전에 그 금액이랑 똑같은 거 1735023. 그리고 두 번째도 받으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2억 3,700이죠. 2억 3,700에 1% 곱하기 0.01. 여러분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렇게 때려야 된다고. 237만 원 나오죠. 빼기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111만 원. 111만 원. 뭐래니? 공세개 때리려고 풀었어. 237만 원에 다시 할게요. 쪼다같이. 237만 원에 빼기 여기서 111 공하고 제가 여기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버렸다고. 공세개 하려고. 그러면 이 금액은 126만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결산 자료 입력해서 들어가셔서 컨트롤 F 눌러서 외상 쳐서 외상매출과 받으러움에 이 금액을 입력해도 된다고요. 금방 했던 것처럼. 근데 굳이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대손상각 클릭해서 1% 확인하고 그리고 밑에 것들 있죠? 얘는 지우려면 클릭해서 스페이스바 이렇게. 얘도 스페이스바 엔터 이렇게. 이 금액이잖아. 아까 계산했던 게. 그죠? 이걸 결산 반영 누른다고요. 결산 반영 누르면 여러분들 직접 입력하시지 않아도 결산 반영 누르면 이 금액만큼이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 금액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맨 마지막에 뭘 눌러야 돼요?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고 일반 전표 가서 확인할게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에 가서 보시면 대손상각비만 확인할게요. 차변에 대손상각비, 대변에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109번,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110원에 대한 110에 대한 111번 대손충당금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 문제는 이익 처분에 대한 분계거든요. 이익 처분 원래 그 결산의 순서라는 게 원손, 이, 제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실무에서는. 근데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나오면 사실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시오라고 돼 있으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직접 여시면 되는데 실무에서는 결산할 때는 원, 손, 이, 제 보통 이 손이제 있죠. 손이제. 손이제. 원가명세서는 뭐 나중에 작성해도 되니까. 근데 보통 이제 흐름은 원, 손, 이, 제 이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여셔도 되는데 혹시 높아심에 혹시 모르니까 자 원손이제 다 안 돌려도 되고요.
손익계산서는 들어가 보세요. 손익계산서 12월 조회만 하세요. 12월. 뭐 답에서는 그냥 원가명세서 그 이익잉여금 처분에서 직접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손익계산서 들어갔다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단기 처분 예정일 언제? 2019년 2월 15일. 전기 처분은 사실은 2019년도면 전기면 2018년도겠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얘가 백데이터 여기 지금 프로그램 백데이터가 저 데이터를 2016년이라고 한 건 예전 데이터를 아마 뭐 하다 보가 그렇게 된 거고 우리는 2018년도 돼 있을 거야. 이렇게 해놓고 자 뭐 한다고요? 현금 배당 1200 현금 배당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죠. 그럼 120 주식 배당은 1000만 원이라고 돼 있어. 그래서 실제 현금 배당은 컨트롤 F 눌러서요. 현금 배당 여기 미지급 배당금 보이시죠? 여기다가 1200 보통주 배당인지 우선주 배당인지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죠. 한국세무사의 시험은 보통 이제 현금 배당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되고요. 미지급 배당금 옆에다가 주식 배당은 여기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현금 배당액의 10% 120만 원 이익 준비금의 적립입니다. 하고 얘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거 4점짜리 문제걸요. 그리고 전표 추가 누르셔야 돼요. 이렇게. 자, 문제 5번 원천징수. 다음 자료를 보고 김용식에 필요한 수당 등록과 5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어허. 되게 바꿔놨었는데 안 바뀐 것들이 많네. 자, 김용식 5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필요한 수당 등록과 5월분 되게 또 요구하는 게 많네. 까탈스럽게 이건 수당 등록하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고 아우 까탈스러워. 세 가지 해야 되네요. 매월 말일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고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고 연말정산으로 인한 전월 미환급세액은 13만 원이 있다. 여기 조심하세요. 나중에 입력할 때 전월 미환급세액 13만 원. 그리고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면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면 식대는 현물 식대 있죠. 진짜 밥 주면 현물 식대는 무조건 비과세. 그게 얼마가 됐든 상관없어요. 뭐 뷔페를 줘도 그렇고 뭐 랍스터를 줘도 그렇고요. 현물 식대는 무조건 비과세야. 그런데 현금으로 줘. 돈으로 줘. 돈. 이거는 얼마까지 비과세? 10만 원 이내 비과세예요. 그러면 랍스터도 주고요. 점심때. 어디야? 나 일하러 갈까? 랍스터도 주고. 그리고 현금도 줘. 그러면 랍스터는 비과세. 중식이야 이거 중식. 그죠? 돈은 무조건 과세야. 밥을 주면. 밥 안 주면 10만 원 이내 비과세.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이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니까 중식 주지 않으니까 10만 원 이내 비과세가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자가운전에 따른 별도의 보조금은 없대요. 자가운전 보조금 없답니다.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1인당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1인당 육아수당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고요. 자가운전 보조금은 없대니까 봐봐요. 기본급은 당연히 과세고요. 직책수당도 과세고요. 식대 비과세죠. 밥 안 주니까 요거 비과세. 교통비 이거 자가운전 보조금에 따른 자가운전 보조금 없대잖아. 과세.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는 15만 원, 20만 원 두 개가 비과세 항목이 됩니다. 자, 그러면 비과세
그럼 얼마가 비과세가 되는 거야? 식대는 10만 원, 육아수당도 10만 원이야 한도가. 그럼 20만 원은 비과세네요. 나머지 밑에 거는 옆에 거는 그냥 입력하는 대로 놔두면 되죠. 그렇게 입력하시면 지금 여기 입력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 거고요.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까지 저 해볼게요. 원천징수 클릭하셔서 첫 번째 할 일이 뭐냐면 급여 자료 입력. 급여 자료 5월 달에 입력하기 전에 수당 공제 먼저 해야겠죠. 수당 공제. 다 돼 있네. 기본급, 상여, 직책, 월차, 식대.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 뭐 그런 얘기 없죠. 식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자, 자가운전 보조금은 과세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사용 여부, 사용하는 것들은 뭐 사용 여부를 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부라고 해놔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아무 말 없으니까 지시사항 없으면 그냥 과세 하나 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하나 설정할게요. 교통비. 교통비는 과세. 그죠? 엔터. 그리고 육아수당 없지 않나? 육아수당. 그죠? 육아수당은 비과세. 6세 이하 자녀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F2 누르는 거야. 여기선 F2. 그래서 육아수당. 육아 쳐보세요. 육아수당. Q01 육아수당. 이거 비과세. 이렇게. 다른 거 할 건 없고요. 확인. 그리고 5월 달에 31일 용식이형. 용식이. 김용식. 기본급.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수당 공제 클릭해서 자, 우리 요 파란색 여기 보이세요? 요건 안 해도 돼. 시험에서 이런 걸 요구하진 않아요. 비과세 항목을 입력화면에 표시 여부 확인 누르면 비과세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와요. 파란색. 200만 원 과세죠. 상여 없고요. 직책 수당 30만 원 과세죠. 월차 수당 없고요. 그리고 식대 15만 원이잖아. 파란색이죠, 이거. 10만 원은 비과세고 5만 원은 과세될 거야. 여기 10만 원 표시될 거고 5만 원 여기 올라올 거야. 이렇게. 그리고 자가운전 보조금 여기 입력하면 안 돼요. 이건 비과세야. 야간 근로 수당도 없죠. 그리고 교통비 얼마? 15만 원. 이거 과세죠. 그죠? 과세. 그리고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 10만 원 이내 비과세. 그럼 20만 원 하면 10만 원은 비과세고 10만 원 과세 되겠네요. 260가 20 됐고. 그리고 옆에 그대로 쓰시면 돼요. 옆에.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 저희 책하고는 다를 수 있나? 볼까? 국민연금 11만 7천원. 똑같네. 11만 7천원. 건강보험 79560. 장교양보험이 조금 다를 거예요. 이거 좀 이 금액에 좀 달라졌더라고. 그래서 우리 책은 5,870이 맞는데 여기에는 지금 장교양 5,210이라고 돼 있죠. 그죠? 우리 책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용보험 16,900 맞고요. 소득세. 소득세는 요 금액으로 바꿔 주시면 돼요. 요 금액 11,900원. 지방소득세는 1,190원. 요렇게. 그래서 요 답하고는 다르지만 우리는 요 금액이 나와요. 공제 금액은 232420이 나와야 되고요. 아이콕스. 그리고 차인지 금액은 2567580. 요거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급액 중에 280 중에 260은 과세, 20은 비과세. 요렇게. 그래서 요게 지금 급여 자료 입력한 거죠. 수당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한 겁니다. 수당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한 거야. 그죠? 수당 등록하고 급여 자료 입력.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요.
그건 껌이야. 그거는 그냥 열기만 하면 되거든요. 5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05하고요. 귀속기간도 5월이고 지급기간도 5월이야. 그러니까 엔터 자동으로 엔터 그냥 끝까지 여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라 전월 미환급세액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월 미환급세액 아까 전에 얼마였냐면 13만 원이었죠. 13만 원은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 여기 보이세요? 전월 미환급세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입력하면 안 돼요. 소득세만 입력해야 돼요. 13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클리어. 여기 5점짜리였네요. 창 닫고 저장하고. 자, 그리고 이것들에 대한 얘기예요. 여기 넣었다 뭐 이런 얘기들. 2번은 2018년 8월 1일 입사한 박경수 씨의 연말정산. 목 아파. 이게 수업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잘 봐요. 이것도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소득 명세 및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박경수는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박경수는 무주택 세대주다. 자, 갑니다. 뭐 할 것도 없는데. 현근무지와 종전근무지가 있죠. 급여 총액은 1,000만 원 현근무지.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100만 원에 지방소득세 10만 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 종전근무지가 있어요. 이거 종전근무지 입력할 수 있냐라는 얘기야. 종전근무지. 이것도 2018년이라고 바뀌어야 돼. 이렇게. 종전근무지 주식회사 엘론이고요. 이제 종전근무지 7월 31일까지 일하시다가 퇴사하셨죠. 이때 급여 총액은 1,400이고요. 자, 그래서 종전연도 급여 총액 1,400이고 다른 건 없고요. 소득세 결정세액이 150에 지방소득세 15만 원, 기납부세액 180이야. 봐봐요. 퇴사하는 시점에서요. 정산해 준 거야. 결정세액은 이거다. 근데 네가 180하고 18만 원 냈더라. 그래서 마이너스 30만 원만큼 소득세 3만 원만큼 환급이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 얼마 낸 거예요? 결정세액만큼 낸 거죠. 그죠? 왜냐면 30 환급 받았잖아. 그죠? 이거만큼 낸 거야. 이미 납부한 건 우리는 그러면 30만 원 환급 받으니까 150과 15만 원이 될 거라고요. 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명세, 소득 명세.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클릭하셔서 불러오세요. 그리고 소득 명세. 경수형. 소득 명세. 오케이. 다 형이지 뭐. 그지? 자, 종전근무지 여기 있죠. 여기다가 종전근무지 입력하는 거예요. 종전근무. 현근무지는 이미 입력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급여자료 입력하면 종전근무지만. 종전근무지 우선 회사는 주식회사 엘론. 사업자 등록번호는 220-21-78596. 근무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7월 31일. 급여 총액은 얼마요? 1,400. 뭐 다른 거 4대 보험 뭐 이런 것들은 다 없었어요. 지금 생략이었어.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와서 여기서 결정타. 여기서 결정타. 여기 기납부세. 여기 종전근무지 입력해야 돼. 기납부세. 그러니까 기납부세 보고 보니까 기납부세 여기 있잖아. 그치? 이거 보고 180에 18만 원이구나. 그러면 시험 또 보러 갑니다. 봐봐, 여기 마이너스 30만 원 소득차감. 이거 환급 받은 거야. 그러면 실제 낸 금액은
이 금액이 된다고. 이미 납부한 건 이 금액이 된다고. 마이너스 30만 원과 3만 원 환급 받았으니까 150과 15만 원 적어야 돼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적는 거 아니야 여기에? 150과 15만 원 적는다고. 여기 조심하세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시고 다시 연말정산 입력 오셔서 연말정산. 이분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결정세액이 이 금액이야. 근데 이미 납부한 금액이 이 금액이야. 그러니까 환급액이 이 금액이죠. 우리가 박경수님한테 해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맥시멈 최대한 호의는 뭐예요? 호의는 둘리야. 쏘리. 요 금액을 호의는 뭘로 만들어 드리는 거야? 이걸 0으로. 이걸 0으로 만들면 전에 냈던 250을 다 환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맥시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를 0으로 만드는 연말정산 절차입니다. 그러면 볼까요? 신용카드. 근데 이분은 우선 옆에 보니까 연말정산과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죠. 이 밑으로 내려서 신용카드 사용액. 신용카드. 그래서 신용카드 상반기랑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를 구분할 필요는 없어요. 500이야. 근데 대중교통이 50, 50, 100 있죠. 그러면 신용카드는 400이고요. 대중교통은 50만원, 50만원, 100이죠. 그죠? 이거 500 중에 대중교통이 50, 50 있으니까 100. 그러니까 400은 신용카드, 그리고 100은 대중교통. 이렇게 입력했어요. 아직까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안 되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소 총 금액의 몇 프로를 써야 되냐면요. 25%를 사용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초과된 금액 있죠. 2,400에 25%면 600만 원이야. 그럼 이분은 아직 500이잖아. 그러니까 신용카드 소득공제 받을 게 없다고요. 최소한 600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불카드 있죠. 직불카드는 600인데 전통시장이 100과 100이네. 그러면 직불카드 400, 전통시장 2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직불카드 400. 이제 요거 입력하면 넘으니까 이제 최소한 600이, 그죠? 그 전통시장 200. 이렇게. 그리고 현금 영수증 100, 100, 200. 현금 영수증 100, 100, 200. 이렇게 200 입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소득공제가 되는 거죠. 이 금액에 240, 1300 중에 다 안 돼요. 240만. 그래서 지금 세금 조금 더 줄어들었어. 173750이 됐어. 0으로 만들려면 조금 더 있어요. 뭐요? 일반 보장성 보험료.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연령 요건, 소득 요건 다 검토해야 되지만 이거 본인 겁니다. 그래서 다 될 거야. 그리고 의료비도 되죠. 건강진단 의료비도 가능하죠. 그죠? 본인 교육비. 대학원은 누구만 돼요? 본인만 됩니다. 다 되죠. 건강진단도, 이 건강진단 비용도 돼요.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진단 비용. 그래서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여기죠. 일반 보장성 보험. 200만 원 입력하면 100만 원을 한도로 12% 공제. 일반 보장성 보험. 그리고 의료비, 본인 의료비죠. 본인 의료비. 본인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그 건강진단 받은 것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진단 받잖아. 가서 건강진단 거기 가갖고서 막 그 수면 내시경 하고, 그거 막 이렇게 대장 내시경 할 때 막 코끼리 바지 입고 이렇게 그거 하죠. 그죠? 그래서 350. 건강진단비까지 합쳐서 이거 입력하니까 결정세액이 0이네. 그죠? 그리고 뭐 한 거야 지금? 본인 거. 그리고 교육비는 뭐 이제 이미 입력 하나 많아. 여기가 0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건 없는데 그래도 입력은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인 대학원, 본인은 대학원까지 가능하죠. 그죠? 공제받을 건 없어. 이미 다 공제 받았기 때문에 최소한 낸 거 다시 돌려받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면 우리가 할 일은 최대 맥시멈을 다 한 거야.
그러면 종전에 150만 원만큼 그리고 현금 문제에서 100만 원 낸 거 다시 돌려받는다고요. 연말정산할 때 급여 지급하면서 250을 더 얹어서 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실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걸렸나? 1시간 40분이나 걸리네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계속해서 잘 보내시고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조금 있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신뢰의 이름 이병진이었습니다.